그러면 이제 메데이아하고 이하손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저희가 주인공 2명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바로 처음 등장하는 유모와 그리고 극 내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코러스 혹은 코러스 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모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살펴보시면 되냐면 캐릭터성을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이 두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모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요 전달을 막 해줘요. 약간 신문같이. 유머 대사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전사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데이아에는 절정 결말밖에 없기 때문에 유모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메데이아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결말이 왔어. 유모 없으면은. 유머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유모가 그러면 거기에 진짜 굉장히 유머러스하네요. 유머는 이제 처음 등장해서 유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메데이아 아가씨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정보를 막 나열해줘요. 근데 유머가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전사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주고 물론 메데이아도 본인의 입으로 전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 유모가 주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곡을 읽으실 때 혹시나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시면 메데이아의 정보를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모 대사는 꼭 내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유모 대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유모 대사에 메데이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가씨의 저 극한 분노가 자기 편에게로 돌아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메데이아가 어떤 성질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러스는 여러 명이 나와요. 그리고 코러스 장도 등장하는데 이 코러스와 코러스 장들의 역할은 이 메데이아에서는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 혹은 그 나라의 도시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데이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거 메데이아에 대한 연민 혹은 메데이아가 어떤 결정을 비합리적인 결정 막 비정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코러스들이 막 말리고 메데이아를 권유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런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민심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고대 그리스 작품이라서 그렇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뭐 다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등장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고대 그리스 이런 희곡에는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메데이아 나왔고 이하손 나왔고 유모 나와서 유모로서 그리고 코러스 나왔고 해서 정말 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코러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비극에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많이 나오는 코러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러스는 사실 현대희곡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뮤지컬에서는 보기 쉽죠. 보기 쉽다? 그쵸. 뮤지컬에서는 앙상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극장 뮤지컬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코러스가 없으면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대형 뮤지컬 극처럼 그리스 비극도 코러스가 없으면 처음에는 진행이 아예 안 됐어요. 왜냐면 아이스클로스라고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작가가 나오기 전에는 배우가 딱 한 명 등장했거든요. 그게 배우가 딱 한 명 등장해요. 그러면 갈등 구조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둘이 등장해야 뭔가 목적이 다르고 막 그래야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인물이 막 독백을 하면서 본인의 힘든 심경과 막 이런 것들을 독백으로 방백으로 막 이런 것들을 연기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러스가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이제 상대 배역의 역할을 잠깐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해설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아이스킬로스가 제2의 배우를 이제 무대에 등장시키고 나서 계속 이제 배역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코러스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데이아에서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코러스가 해설자의 역할을 해준다던가, 메데이아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메데이아의 심정을 여인들이 같이 나누면서 이 메데이아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지를 더욱 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나 관객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그게 등장해서 표출을 시켜줌으로써 그런 시민 혹은 관객의 대변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요즘에는 조명이나 음향 효과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모든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잖아요. 그쵸. 해 뜨면 공연 못하는 거 아니, 해 지면 공연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낮에 해야겠네요. 쨍쨍할 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를 내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코러스들이 그런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작가가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뭐 신계급 사람들이잖아요. 수상 경력들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에 반해서 에우리피데스 같은 경우는 횟수로 뭔가 그 사람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그 신계에 있는 사람들과 3대 작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예민하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종교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러스도 보통 대부분 다 여인들이고 해설을 하는 사람도 유모가 다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뭔가 큰 영향력이나 어떤 파급력을 강하게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의 뭔가 아픔이나, 물론 근데 메데이아도 굉장히 마녀적인 인물로 후에는 이제 그려지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여성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여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부각시키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 되게 특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데이아 같은 캐릭터를 만약에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잔인한 장면도 많고,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절정, 결말, 으아! 막 이런 거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엄청난 잔혹성을 뭔가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게, 네. 메데이아가 지금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왕의 딸이고 공주고 왕의 명령 한 번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에서 자라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마음대로 내키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신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뭔가를 휘두를 때 메데이아 스스로는 그게 뭔가 잔인하다 혹은 잔혹하다, 내가 너무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메데이아가 망설이는 구간은 딱 하나예요. 망설이는 거는 이제 자기 아이들 때문인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도 되는가, 내가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엄청난 번민을 휩싸여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아손의 그냥 배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뭔가, 이 아이들 말고 본인에게 뭔가 위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노하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신의 약속을 깬 것이다. 신과의, 특히 이아손에 대해서 당신은 신과의 약속을 버린 것이다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하는 것에 그렇게 정말 큰 망설임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스토리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캐릭터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결 뭔가 읽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스토리 정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스토리 정리해서 이 전사부터 한번 스토리를 쭉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전사가 막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